이베레, 담요의 순서가 추위를 줄이는 데 차이가 있을까? 우리를 위해 테스트해 줄 수 있어? 응. 테스트해 보자. 이거. 좋아.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차이가 있는지, 어떤 담요가 더 좋은지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 담요를 사용해서 따뜻해지는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결국 담요가 왜 따뜻하게 해주는 걸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사용하고 있던 그 침대는 압수당했어. 그래서 그냥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해야 할 것 같아. 그래도 잘 될 거야?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최첨단 장비 3가지를 사용할 거야. 첫 번째로 열화상 카메라 2대야. 혹시 열화상 카메라를 본 적이 없다면 이게 바로 그거야.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뜨거운 부분을 보여주고 파란색으로 차가운 부분을 보여줘. 이 장비는 우리가 이 실험에서 열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볼 수 있게 해줘서 정말 유용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첨단 장비는 바로 이 인체 모형이야. 그래, 혹시 못 봤다면 이건 인간의 몸을 시뮬레이션하는 멋진 인체 모형이야. 이 실험을 나로 할 수는 없어. 내가 담요를 덮고 또 다른 담요를 덮으면 차이를 잘 알 수 없을 거거든. 그리고 내 체온을 재도 소용없어. 나는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있거든. 나뿐만 아니라 너도 할 수 있어. 많은 동물들이 자기 몸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날씨가 변해도 내 체온은 항상 36, 37도로 유지돼. 여기서는 아니야.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큰 유리병 안에 백열전구가 들어있고 그게 열을 제공해. 그 다음에 알루미늄 호일 한 겹이 있고 절연 테이프 한 겹이랑 온도계를 붙여서 표면 온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해놨어. 이 장치의 장점은 내가 위에 담요를 덮으면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야. 더 잘 보호해주는 담요를 덮으면 더 많이 따뜻해지고 온도가 더 올라갈수록 그 담요가 더 잘 따뜻하게 해준다는 걸 알 수 있어. 이제 실험을 시작하자. 내가 너라면 바로 아래 좋아요를 눌렀을 거야. 멋진 준비를 했으니까. 에어컨을 최대로 틀었고 방 온도는 17.7도야. 엄청 춥고 이 장치는 이미 평형 온도에 도달했어. 더 이상 따뜻해지지도 식지도 않고 담요 없이 28도야. 그래서 우리 마네킹에 처음 테스트할 것은 바로 이 겉시트야. 이 간단한 시트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자. 시트는 밑에 깔고 담요 전에 몸 위에 덮는 건 윗시트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자. 잘 자라, 매 아들아. 봐봐.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시트가 우리 인형의 열을 잡아두지 못하는 걸 알 수 있어. 시트를 통해 많은 열이 빠져나가고 있어. 이 말은 시트가 좋은 단열재가 아니라는 거야. 아마 조금만 따뜻하게 해주고 많이는 아니야. 하지만 사실 시트의 역할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야. 더 중요한 2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는 시트가 면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습기를 흡수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습기를 조금 흡수해서 침대에서 몸이 축축해지지 않게 해줘. 그리고 2번째는 위생을 위한 거야. 이렇게 하면 이불을 자주 빨 필요 없이 시트만 세탁하면 돼. 이불은 가끔 1년에 몇 번 정도만 세탁하면 되잖아. 하지만 시트는 3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하니 침대가 항상 깨끗해. 그리고 당연히 편안함도 중요한 부분이지. 그렇지? 만약에 위에 까끌거리는 담요를 덮고 있다면 뭘 덮든 간에 시트가 보호해주니까 항상 더 부드럽고 더 기분 좋아. 비토리야. 여러분, 온도가 안정되기까지 1시간 20분이 걸렸고 36.2도까지 올라갔어요. 이제는 그 온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완전히 안정됐어요. 재미있는 점은 이제 담요를 위에 그냥 덮어서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형이 식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온도가 더 높은 상태에서 안정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전부 다시 데울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안정된 온도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잘 때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온도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 실험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제 셔츠처럼 생긴 이 체크무늬 담요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 할아버지도 쓰시던 전통적인 담요인데 이게 시트와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시트와는 차이가 있겠지만 다른 담요들과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제가 담요를 올렸을 때 온도가 떨어진 거 눈치채셨죠? 왜 그런지 아세요? 평생 속으신 거예요. 담요는 따뜻하게 해주지 않아요. 맞아요.
담요는 따뜻하게 해주지 않아요. 따뜻하게 해주는 건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이 따뜻하게 느끼는 모든 열을 제공하는 건 담요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담요가 하는 유일한 일은 일종의 벽, 장벽이 되어 그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열이 덜 빠져나가면 당신은 더 편안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담요가 우리 더미를 차갑게 만든 걸까요? 담요가 약 18도의 실내 온도에 맞춰 차가웠기 때문이에요. 담요를 더미 위에 덮으니 더미가 약간 차가워지고 온도가 내려갔어요. 온도가 안정되면 안쪽이 점점 더 따뜻해지고 시트만 덮었을 때보다 훨씬 따뜻해질 거예요. 또 재미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운 날 담요에 들어가면 밑이 차갑고 따뜻해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시원한 음료수 박스가 있는데 해변에 가려고 해요. 그걸 따뜻해지지 않게 보호하고 싶죠. 그럴 때 담요로 감싸시겠어요? 왜? 담요를 두르는 게 정말 말이 되죠? 왜냐하면 담요가 주변의 열이 음료수에 닿지 않게 막아주니까요. 이 경우 담요가 음료를 차갑게 유지해줍니다. 침대 소원은 반대지만 효과는 같습니다. 담요는 열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벽 역할을 합니다. 좋아요. 이제 담요가 단열재라는 건 이해했어요. 그런데 왜 담요가 단열을 할까요? 담요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열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데우거나 식히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일상에서 자주 느끼는 방법은 바로 접촉입니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있으면 두 개를 붙이면 뜨거운 것이 차가운 것을 데우고 차가운 것이 뜨거운 것을 식혀서 결국 두 개가 같은 온도가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현미경으로 볼 수 있다면 더 뜨거운 쪽의 분자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훨씬 더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죠. 반면에 더 차가운 쪽은 분자들이 훨씬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개를 맞닿게 하는 순간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분자들의 에너지가 더 느리게 움직이는 분자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렇죠? 그 에너지가 느린 분자들을 점점 빠르게 만들어 결국 두 쪽 분자들이 비슷하게 움직이게 돼요. 그게 바로 중간 지점이에요. 즉, 한쪽에서 에너지가 다른 쪽으로 전달된 거예요. 관련해서 신기한 실험이 있는데 믹서기에 물을 넣고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물 분자들이 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 맞아요, 물이 따뜻해져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분자가 적을수록 열이 전달되기 더 어렵겠죠? 그 안에 에너지를 전달할 분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공기는 훌륭한 단열재예요. 우리가 만지고 있는 고체 물질들보다 공기에는 분자가 훨씬 적거든요. 이게 바로 담요의 비밀이에요. 사실 담요는 공기로 가득 차 있어서 훌륭한 단열재가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담요가 공기로 가득 차 있어서 잘 작동한다면 결국 우리 주변에도 공기가 가득한데 왜 굳이 담요가 필요한 걸까요? 진정하세요. 침착하세요. 제가 열이 전달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인 접촉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거든요. 다른 하나는 대류인데 이건 액체나 기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 손은 36도이고 주변 공기는 18도라서 좀 차갑죠? 그러면 공기가 제 손과 접촉하게 되고 그 접촉으로 인한 열의 이동 때문에 그렇죠? 제 손의 분자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공기를 조금 더 움직이게 만들고 공기가 따뜻해지죠. 그리고 공기가 따뜻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 손에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순간에 빠져나간 공기의 자리를 다른 무언가가 채워야 합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주변에 있는 차가운 공기입니다. 차가운 공기가 다시 제 손에 닿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차가운 공기가 도착하고 데워지고 떠나갑니다. 또 차가운 공기가 도착하고 데워지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공기가 데워지는 동시에 위쪽에서는 다시 식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대류라고 부릅니다. 이건 어떤 액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물에서도 엄청 자주 일어납니다. 사실 지구 대기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대류입니다. 이게 바로 내 손에 닿는 바람이 드는 거죠. 이 설명 덕분에 바람 부는 날에 왜 더 춥게 느껴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공기가 당신을 지나가면서 빠르게 열을 교환하고 그 열을 가져가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게 담요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담요는 이런 일을 막아줍니다. 담요는 공기를 그 안에 가둡니다. 그래서 담요 안에 있는 공기, 맞아요, 담요 안에는 정말 많은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공기는 대류를 일으키지 않고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당신과 접촉하면서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고 당신 곁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담요가 우리를 더 따뜻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담요가 주변 대류를 막아주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털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추울 때는 털이 곤두서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공기를 가둘 수 있습니다. 털이 곤두서고 더울 때는 털이 가라앉아서 공기가 더 잘 순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섭씨 43도에서 안정됐어요. 이 말은 이불과 시트를 같이 덮었을 때가 시트만 덮었을 때보다 훨씬 더 보온 효과가 크다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여기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담요 겉면은 27도에서 28도 정도인데 안쪽의 온도계는 43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담요가 열을 잘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불 덮고 볼게요. (55.8도) 이 이불은 담요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열을 잘 잡아줍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사람이 이불을 덮는다고 해서 55도까지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체온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땀은 흘리기 시작할 거고 몸은 신진대사를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불을 조금 걷어차기도 하겠죠.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걸 테스트할 차례예요. 이불을 담요 위에 덮을지 아래에 둘지 뭐가 더 따뜻할까요? 그런데 아직 테스트를 더 해보고 싶어요. 근데 농담 아니고 이거 산지 벌써 8년 됐어요. 캠핑하려고 샀거든요. 이건 비상 담요인데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에 알루미늄이 덮여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만약에 추울 때 이걸 쓸 수 있으면 힘든 상황에서 당신을 보호해 줄 거예요. 이건 정말 얇고 저는 아직 상자를 열지 않았어요. 진짜 따뜻해지는지 모르겠지만 손만 올려놔도 정말 따뜻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죠. 제가 아까 담요가 안에 공기가 있어서 작동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얇고 안에 공기가 전혀 없는 이 물건이 어떻게 뭔가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했으면서 2가지만 말했죠. 세 번째는 복사, 즉 전자기파입니다. 결국 태양의 열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달하는 걸까요? 맞아요. 태양은 전자기파를 방출하고 그 파동이 우리에게 도달하면 우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이 전구도 전자기파를 방출해서 우리 인형의 벽을 데우고 또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됩니다. 아무튼 4m 높이의 거대한 모닥불이 있는 파티를 생각해보세요. 가끔은 모닥불에서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변의 뜨거운 공기가 당신에게 직접 닿지 않는데도 얼굴에 열기가 느껴지죠. 그게 바로 복사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끔 이열 방출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 전구, 모닥불 같은 것들은 가시광선을 방출하지만 대부분의 열은 적외선을 통해 전달됩니다. 적외선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종의 빛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많은 적외선을 방출하고 맞아요. 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저도 지금 적외선을 방출하고 있지만 당신은 그걸 볼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물체가 적외선을 방출하지만 우리는 볼 수 없고 카메라는 볼 수 있습니다. 봐요. 정말 신기하죠? 제 팔이 마치 전구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담요는 적외선을 반사합니다. 그리고 이 담요가 적외선을 반사한다는 건 열도 반사한다는 뜻이에요. 즉, 이 담요는 열이 이 방식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많은 적외선을 쏘아서 무언가를 데우려고 해도 그 중간에 반사 담요가 있으면 그 담요가 열을 다시 저에게 반사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점은 여기 있는 이 반짝이는 알루미늄은 적외선을 거의 방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 알루미늄이 뜨거워져도 전자기파를 거의 내보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열을 자기 안에 많이 머금고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걸 알게 되었으니 저는 이것이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결국 이 물건은 1960년대 나사가 우주에서 열을 보존하기 위해 발명한 거니까요. 결국 우주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접촉으로 열을 전달할 수 없고 더군다나 대류로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도 없고 공기도 없으니까요. 우주에서 열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자기파, 즉 복사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거짓말을 해야겠어요. 저는 더 이상 옷을 갈아입는 걸 못하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냥 추리닝 바지랑 티셔츠를 입고 그러니까 잠잘 시간이라는 걸 떠올리게 하려고 했던 거죠. 마치 잠옷처럼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이불 속 온도가
30분, 45분 정도면 안정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온도가 안정되는데 3시간, 4시간이나 걸리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가버려요. 우리는 다른 것도 촬영해야 하고 저는 계속 같은 옷 입으려고 옷을 계속 갈아입어야 해서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다른 영상 촬영할 때 입는 옷을 입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도 여기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온도가 49.8도로 안정됐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더 많은 열을 보존하고 있고 담요와 시트보다 우리 인형을 더 잘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알루미늄은 시트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엄청 잘 작동해요. 물론 이 소리랑 같이 자는 게 그렇게 엄청 편안하진 않죠. 또 그렇게 아늑하지도 않고요. 피부에 플라스틱 조각이 닿는 거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이게 한 100g 정도밖에 안 나가니까 아무 문제 없이 배낭에 넣고 다닐 수 있어요. 만약 에베레스트에 오르고 싶다면 말이죠. 캠프스 2조르당 에베레스트까지는 오버인 것 같네요. 이제 진짜로 여러분이 클릭한 유인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이상한 방법부터 테스트할 건데 이불 위에 담요를 올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중에서 단연 최고의 성능이에요. 65도까지 올라갔어요. 더 놀라운 점은 여전히 많은 열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밝게 보이는 부분이 테스트 인형 위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전통적으로 담요를 깔고 이불을 덮는 방법이에요. 뭐가 더 나은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평생 이불을 잘못 덮고 산 건지 아니면 이미 다 알고 있던 걸 확인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좋은 단열 방법을 써도 여기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여전히 많은 열이 빠져나가는 게 보여요. 열화상 카메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NG 하우 엘레트리카 채널의 안드레 마프라에게 감사해요. 그분이 카메라를 빌려주지 않았다면 이 영상이 정말 지루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결과를 보니까 한마디 해드릴 게 있어요.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65.9도, 0.9도 차이밖에 안 났어요. 저희도 이 차이가 더 클 줄 알았어요. 이불이 아래에 있으면 훨씬 더 추울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불이 아래에 있으면 위에 있는 담요가 이불을 눌러서 이불 안에 공기가 적어지고 공기가 적으면 보온 효과가 떨어지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죠.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까요. 사실 평생 뭔가를 잘못해왔다고 하는 영상을 보면 저는 항상 의심이 들어요. 저희도 예전에 매뉴얼 도문도에서 그런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의미 있는 내용을 찾으려고 많이 조사했죠. 사람들이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것들 얘기해요. 괜히 잘못한다고 하는 건 빼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영상이 정말 가치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알게 됐고 두 번째로 그 알루미늄 담요가 정말 엄청나게 좋다는 것도 알게 됐으니까요.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옆에 뭐가 더 따뜻하게 해주고 뭐가 덜 따뜻하게 해주는지 순위가 있어요. 이 리스트가 엄청 놀랍진 않지만 알루미늄이 저런 위치에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여기서 자도 되겠어요. 이거 정말 따뜻하고 푸근하네요. 65도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는 잠을 잘 수 없겠어요. 이런 열화상 비디오를 찍는 건 예전에 집에서 보온병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말 잘 됐어요. 특히 차가운 음료 보관에 효과적이고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